이번 시간에는 지소일을 이용한 하저 터널 모델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생성된 요소망을 제거하고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리얼 메쉬를 제거하면 버추얼 메쉬가 보입니다. 버추얼 메쉬는 매크로 요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리얼 메쉬는 실제 해석에 적용되는 유한 요소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터널 주변의 리얼 메쉬를 순차적으로 제거합니다. 리얼 메쉬만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모델 메뉴 서브 도메인에서 Remove 리얼 메쉬를 선택한 후 요소망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노드를 클릭하면 삭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드 대신 요소 공간을 클릭해야 삭제가 용이합니다. 매크로 모델링에서 생성된 모든 리얼 메쉬가 삭제되었습니다. 인접한 리얼 메쉬는 매크로 모델링에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버추얼 메쉬도 순차적으로 삭제합니다. 버추얼 메쉬가 삭제된 공간에는 서브 도메인이 남아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은 버추얼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 매크로 공간입니다. 버추얼 메쉬 생성 메뉴를 선택한 후 서브 도메인을 클릭하면 버추얼 메쉬를 생성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트럭처드 방식과 언스트럭처드 방식으로 요소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언스트럭처드 방식으로 생성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서 기본값은 언스트럭처드 방식으로 최대 요소 크기를 0.5m로 생성합니다. 스트럭처드 방식에서는 사변형 공간의 요소 분할수로 요소를 분할합니다. 언스트럭처드 방식에서는 요소망을 자동 생성하므로 편리합니다. 버추얼 투 리얼 메쉬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버추얼 메쉬 위에 리얼 메쉬가 생성됩니다. 순차적으로 버추얼 메쉬에서 리얼 메쉬를 생성합니다. 현재 생성된 요소망은 직선으로 표시된 영역으로 한정됩니다. 파라미터 단추를 누른 후 모델을 클릭하면 영역별로 물성이나 시공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망을 확대해보면 새로 생성된 요소망과 기존 요소망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단추를 누른 후 줌박스로 삭제할 요소망을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줌박스를 드래그하면 줌박스 내부의 객체가 선택되며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하면 걸치기만 해도 선택됩니다. 연속체 요소만 삭제했기 때문에 빔 요소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돌출된 빔 요소를 선택한 후 삭제하겠습니다. 상부의 기존 요소망을 삭제합니다. 우측의 기존 요소망을 삭제합니다. 하부의 기존 요소망을 삭제합니다. 기존 요소망을 모두 삭제하면 경계 조건과 함께 새로 생성된 요소망만 보입니다. 경계 조건을 안전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솔리드 비치 메뉴에서 줌박스로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솔리드 PC는 고체 경계 조건을 의미합니다. 반쪽의 작은 요소망으로 주변 요소망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2차원 연속체 메뉴의 밀어내기 기능이 그것입니다. 먼저 윗면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두 겹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겪는 실수입니다. 확대해보면 모서리가 두 겹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선택 단추로 모서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선택되지 않는군요. 모서리 선택 단추를 다시 누릅니다. 역시 모서리가 두 겹으로 선택되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매크로 요소 때문이었군요. 매크로 요소가 보이지 않도록 좌측의 가시성을 변경합니다. 매크로 요소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는 유한 요소망의 모서리가 잘 선택됩니다. 모서리를 밀어내는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1m씩 14번 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14m만큼의 요소망이 생성됩니다. 불필요한 절점 즉 노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중복 문제가 발생하므로 요소망 생성에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노드 메뉴의 플로팅 노드 삭제 기능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노드란 요소에 연결되지 않고 허공에 떠있는 노드라는 의미입니다. 터널 주변의 연함층이 상부 지층으로 그대로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단추를 눌러 줌박스를 드래그하여 상부 지층 요소망을 선택합니다. 연속체 요소 속성 메뉴에서 재료 속성을 풍화암으로 변경합니다. 재료 속성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부 경함층을 밀어내기 기능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줌을 하여 모델을 확대합니다. 연함층 하부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밀어내기 메뉴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모서리를 1m씩 30번 밀어내기 합니다. 요소망이 하부에 30m만큼 생성되었습니다. 경함층의 경계는 선택되었던 모서리입니다. 경함층에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연속체 요소 속성 창에서 경함을 선택합니다. 이제 3개의 지층이 보입니다. 모델의 우측 영역을 확장할 차례입니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측 요소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연속체 요소 밀어내기 기능을 이용합니다. X방향으로 1m씩 40번 밀어내기 하면 총 40m만큼 우측으로 확장됩니다.
모델의 폭이 30m에서 70m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아 형상을 보이도록 가시성을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전체 요소망을 Y축 중심으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대칭 복사하기 위해서는 보조평면을 생성해야 하는데 보조평면이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줌을 해봐야 합니다. 보조평면은 영어로 오그질리어리 플레인이라고 불립니다. 보조평면은 새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미 입력한 보조평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평면은 한 점의 좌표와 평면의 수직인 벡터로 정의하며 수정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연속체 요소를 선택합니다. 다른 요소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조평면을 찾아야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소망을 감추고 기아 형상만 있는 상태에서 줌을 해서 보조평면을 찾습니다. 보조평면을 찾았습니다. 전체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조평면을 클릭하여 대칭 복사를 완료합니다. 폭이 140m인 하저터널 집안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조평면이 요소망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점과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고 2차원에서는 두 점으로 보조평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빔 요소와 집안 요소의 절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빔 요소를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다음 남아있는 작업 순서에는 하저터널의 경계 조건을 정의하는 방법, 터널의 굴착 등 시공간계를 정의하는 방법, 쇼트리트와 같은 지보재를 추가하는 방법, 지하수 유출 경계를 CPG 요소로 정의하는 방법, 하중 분담률을 하중함수로 정의하는 방법, 굴착 영역의 반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언로딩이라고 하는데 반력을 언로딩하는 그래프를 하중함수에 입력합니다. 쇼크리트의 강성이 연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로 증가하는 과정도 하중함수로 정의하여 쇼크리트의 탄성계수에 적용합니다. 시공 단계에 따라 탄성계수가 3배로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